5번째, 말썽꾸러기 쥐 2마리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아름다운 인형의 집이 있었어요. 새하얀 창문과 현관문, 굴뚝이 달린 빨간 벽돌집이었답니다. 창문에는 보드라운 레이스 커튼도 걸려 있었지요. 그 인형의 집에는 루신더와 제인이라는 인형이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의 주인은 루신더였지만 루신더는 요리사에게 요리를 하라고 꾸짖지 않았어요. 그 요리사가 바로 제인이었답니다. 그러나 제인은 요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루신더와 제인은 늘 다 만들어진 음식을 사 먹곤 했거든요. 음식 포장 상자 안에는 톱밥이 가득했답니다. 상자 안에는 붉은 바닷가재 2마리와 햄 1덩이, 생선 1마리와 파이 1접시, 그리고 베아 오렌지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음식들은 접시에 찰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았지만 정말인지 엄청 먹음직스러워 보였답니다. 어느 날 아침 루신더와 제인은 장난감 유모차를 타고 소풍을 갔어요. 아무도 없는 아기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답니다. 그때 벽난로 근처의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쪼르르 달려와 바스락바스락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바닥 밑에 자그마한 쥐구멍에서 나는 소리였지요. 톰텀은 고개를 재빨리 한번 내밀어 방 안을 살피고는 다시 쥐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톰텀은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생쥐의 이름이랍니다. 잠시 후 톰텀의 아내 헝카멍카도 쥐구멍 밖으로 고개를 삐쭉 내밀었어요. 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헝카멍카는 석탄통 앞 양탄자 위로 용감하게 달려갔어요. 인형의 집은 벽난로 맞은편에 있었고 톰텀과 헝카멍카는 살금살금 조심스럽게 양탄자를 가로질러 갔답니다. 그러고는 인형의 집 현관문을 낑낑대며 밀었어요. 자그마한 생쥐들에게는 그 작은 문조차도 무거웠답니다. 톰텀과 헝카멍카는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식당을 몰래 들여다보고 찍찍대며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식탁 위에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반짝반짝 윤이 나는 숟가락과 칼과 포크도 놓여 있었고 인형 의자도 2개나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 이제 먹기만 하면 되겠군요. 톰텀은 곧장 달려가 햄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져 윤기가 절절 흐르고 빨간 줄무늬가 있는 먹음직스러운 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칼이 부러져서 톰텀은 손을 베고 말았어요. 톰텀은 다친 손가락을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햄이 왜 이렇게 딱딱하지? 아무래도 덜 익은 것 같아. 헝카멍카, 당신이 한번 해보겠어? 헝카멍카는 의자에 발을 딛고 일어나 다른 칼로 햄을 힘껏 썰었어요. 정말 치즈 장수가 파는 햄만큼이나 단단하네요. 갑자기 햄이 접시에서 뚝 떨어져 나와 식탁 밑으로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자 톰텀이 말했어요. 그건 그냥 두고 생선이나 먹읍시다, 여보. 헝카멍카는 생선을 접시에서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어요. 모든 숟가락을 다 써보았지만 생선은 접시에 달라붙어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자 잔뜩 약이 오른 톰텀은 햄을 바닥 한가운데 올려놓고는 집게와 삽으로 힘껏 내리쳤답니다. 퉁, 탕, 쾅, 빠지직! 요란한 소리를 내며 햄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겉은 번지르르하게 칠해놓았지만 속은 그저 석고 덩어리였지 뭐예요? 톰텀과 헝카멍카가 얼마나 화가 났을지 상상이 가세요? 잔뜩 실망한 생쥐 부부는 파이와 바닷가재와 베아 오렌지까지 모두 깨트려 버렸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접시에서 떨어지지 않자 톰tom과 헝카멍카는 생선을 주방에 있는 벽난로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물론 그 벽난로도 은박지로 만든 가짜 벽난로였기 때문에 생선이 구워질 리가 없었지요. 톰tom은 주방 굴뚝으로 올라가 지붕 위를 살펴보았지만 지붕 위에는 연기나 그을음도 없었답니다. 톰tom이 굴뚝 위로 올라가 있는 동안 헝카멍카는 찬장에서 작은 양념통들을 찾아냈어요. 양념통에는 쌀, 커피, 설탕과 같이 이름표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 쏟아보니 빨갛고 파란 구슬만 좌르르 쏟아지는 게 아니겠어요? 헝카멍카는 크게 실망했답니다. 생쥐 부부는 집안을 마구 어지르기 시작했어요. 특히 톰tom은 제인의 방으로 가서 옷장 서랍문을 열고는 옷을 창문 밖으로 마구 내던져 버렸답니다. 그러나 헝카멍카는 역시 알뜰한 주부였어요. 루신더의 베개에서 깃털을 마구 잡아 뜯던 헝카멍카는 문득 집에 깃털 침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지요. 그래서 생쥐 부부는 깃털 베개를 아래층으로 가지고 내려가 낑낑대며 양탄자 위를 가로질러 갔어요. 커다란 깃털 베개를 쥐구멍 속으로 쑤셔 넣느라 애를 먹었지만 둘이 힘을 합쳐 베개를 집어넣는 데는 가까스로 성공했답니다. 헝카멍카는 다시 인형의 집으로 돌아가 책장과 세장, 그리고 의자와 온갖 잡동사니들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책장과 세장은 너무 커서 쥐구멍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헝카멍카는 책장과 세장은 그대로 석탄통 옆에 두고 이번엔 아기 침대를 가지러 달려갔어요. 그런데 마침내 요람을 쥐구멍 속에 집어넣고 헝카멍카가 다시 달려가 의자를 가지고 돌아가는 순간 갑자기 문 밖 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생쥐 부부는 허겁지겁 쥐구멍 속으로 달아났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인형들이 방으로 들어왔답니다. 제인과 루신더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루신더는 넘어진 가스레인지 위에 앉아서 엉망진창이 된 방 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제인은 찬장에 기대어 선 채 입가에는 계속 미소를 띄었답니다. 두 인형 모두 너무 놀란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책장과 세장은 석탄통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아기 침대와 루신더의 옷 몇 벌은 이미 헝카멍카가 가져가 버린 뒤였답니다. 그것 말고도 헝카멍카가 훔쳐온 물건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 중에는 쓸만한 냄비와 프라이팬 몇 개도 있었답니다. 그 인형의 집을 가진 소녀가 말했어요. 경찰 인형을 사야겠어요. 그러자 엄마는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쥐덫을 놓아야겠구나. 자, 여기까지가 말썽꾸러기 생쥐 2마리 이야기랍니다. 하지만 생쥐 부부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톰tom은 인형의 집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톰tom은 양탄자 밑에서 구부러진 은하 한 잎을 주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자 톰tom과 헝카멍카는 그 동전을 루신더와 제인의 양말 속에 넣어주었어요. 그리고 헝카멍카는 매일 아무도 잠에서 깨지 않은 이른 아침마다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와서 인형의 집을 청소해 주었답니다.